아, 예. 부교재로 나눠드린 거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이제 편취를 했어요. 링으로.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시험 칠 때는 이 교재만 봐도 돼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혹시라도 여기 있는 내용이 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 궁금하면 요걸 보시는데, 우리가 인터넷 보면은 3단 비교라는 게 있는데, 봉어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 표로 돼 있어요. 근데 시행규칙은 거의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건 날렸어. 근데, 이 법하고 시행령만 보더라도 시행령이 예를 들어 51조다 이러면 51조가 여기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 가지고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여러 군데 붙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요 시행령이 법 몇 조하고만 연동된 게 아니고 여러 조문에 연동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다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다 발라냈어. 그걸 발라내고 보다 보니까 제가 앞단에 그게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근에 보험업법에서 이전된 놈들 어느 법으로 지배구조법으로 넘어간 애들이 좀 중요한 게 있어. 좀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야 돼. 그것들을 따로 이제 고딕체로 넣어놨어요. 고딕체로. 예. 그래서 공부할 때 물론 요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시다가 찾아볼 때는 이렇게 링으로 해놨든지 뭐 그대로 하든지 간에 한번 요거 보다가 잘 모르겠으면 법 보고자 할 때는 요거 보시면 돼. 찾아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예.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8페이지부터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는데, 이 보험업법은 원래부터 보험업법인데 보험법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이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어. 2003년인가, 우리가, 보험업법의 히스토리 이야기를 잠시 하면은, 보험업법은 원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보험업법 없었죠.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이 없었잖아.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어느 나라 거 썼다? 일본 거 썼겠죠. 일본의 보험업법이 1937년인가 만들어졌어. 예, 그거 그대로 썼을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미군들이 들어왔죠. 이게 미군정책에서 막 다뤘잖아요. 48년 정부 수립 전까지. 48년까지는 미군이 다루다 보니까 이 미군은 뭐냐면은 일본 그냥 써라 이래야 된 거야. 적어도 법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법이 그냥 일본 그냥 써라 이랬어요. 미군이 있을 때는.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법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어야지, 독립했으니까 법을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막 준비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진 게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법들이 막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60년, 61년인 거예요. 우리나라 보험법은 62년에 만들어졌어요. 62년에 보험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77년에 1차 전면 개정, 그 다음에 2003년에 2차 전면 개정. 나머지 소소한 개정도 되게 많은데 전체를 완전히 뒤바꾼 거는 2차에 대해서 전면 개편이 있었고요. 2차에 개편할 때 우리가 보험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는 거예요. 보험업이 뭔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람들한테 돈을 막 받아갖고 너희 집에 상이 나면은 상 치를 수 있게 뭐 한다? 수의도 주고, 관도 주고, 장제비도 주고, 뭐, 그거 처리해 줄게. 초상 칠 수 있도록 해 줄게. 이런 계약을 했어요. 이게 뭐죠? 상조잖아요. 상조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보험회사 갖다 보니까 저게 보험하고 비슷하거든. 돈을 매달 받아갖고. 이게 보험법 위반 아니냐? 보험업 하는 거 아니냐? 왜 보험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도 안 받고 상조업 하니까 저거 보험법 아니냐? 이런 찌르는 걸 많이 했겠죠. 감독기관에 막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기관도 봐도 헷갈리는 게 보험업이 뭔지를 이 법이 용어 정의에 보험업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서 2003년에 보험업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 계약법하고 약간 다르게 좀 특이하게 했죠. 보험 상품을 끌고 들어와서 보험업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험업 이래놓고 보험 상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 상품 지급 관련해 가지고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하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험료 수수, 그 다음에 보험료 지급. 보험료 수수, 보험료 지급을 알겠는데 인수라는 게 뭐다? 인수가 뭐죠? 예, 계약을 인수하는 건데 요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자, 손해사정 이론에 나와요. 인수 요게 뭐다? 그렇죠. 언더라이팅. 보험회사가 계약자가 보험 가입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을 위험단체에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
요게 보험의 인수고, 이 인수하는 언더라이팅 요 기능은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보험회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 없다? 못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언더라이팅. 위험단체에 잡아 넣는다 안 넣는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해야 될 고유 본질적 업무야.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험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손해상인한테 위탁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험 상품에 대해서 좀 만들어달라. 계리사 상품 개발하는 거 계리법인에다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더라이팅을 다른 데 요청한다. 이거는 보험회사를 포기한 거야.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가 인수예요. 그래서 인수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위험단체에 받아줄 거냐 안 돼. 그 다음에 돈 문제는 그 다음 이야기야. 수수, 지급. 그래서 보험법의 용어 정의는 보험 상품을 끌고 들어와서 상품 지급 관련하여 보험의 인수, 수수, 보험금 지급이다. 이래놓고 보험회사는 그 종류를, 그 보험법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3가지로 나눠놨어. 이게 또 달라. 계약법은 우리 계약법 공부하신 분, 계약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험을 어떻게 구분해놨어?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해놨잖아요. 손해보험하고 인보험 구분해놓고 손해보험 안에 뭐가 있어요?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뭐 이 쭉쭉쭉 나오잖아. 자동차 보정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인보험은 뭐라 해놨어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그 다음에 또 뭐죠? 건강보험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 실제 학문적으로 손해보험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손해보험은 뭐야 원래? 손해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 가입한 사람이 그 자기 재산에 손해를 봤을 때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주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물어주는 것은 이 손해에 연동이 돼 있어. 그래서 실손 형태죠. 실손담보. 손해에 연동돼 있어. 그래서 손해보험이야. 손해보험만큼 주는 거야. 손해보험 이상으로 준다, 안 준다?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소득 본 거 이상으로는 안 줘, 절대. 그것이 손해보험이고, 인보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목숨, 생명, 이게 값으로 따질 수 있다, 없다? 못 따져. 그래서 인보험은 거의 정액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인보험이 전부 다 정액이냐? 인보험 안에 상해보험은 손해 형태로 줄 수도 있다, 이거죠. 치료비 들어가는 사람 신체에 대해서 다쳐가지고 치료비 들어가는 치료비 물러주는 거, 그 실손이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 학문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손해보험의 반대는 뭐다? 손해를 보상하는 거 말고 반대되는 건 뭐다? 우리 1차 공부 다 다른 과목하고 연동해서 같이 공부해야 돼요. 손해보험하고 반대되는 건 정액보험인 거야. 그래서 계약법에서 손해보험, 인보험 나눠놓은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 인보험에 반대되는 건 뭐다?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게 인보험이야. 사람의 생명, 신체. 사람 말고 다른 게 뭐도? 뭡니까, 이거? 사람 말고는 뭐? 물건이잖아. 물보험 또는 물건보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눠놓은 것도 이상한 거야. 원래 손해보험은 학문적으로 정액보험의 반대 개념이고, 인보험은 물보험의 반대 개념이야. 하지만 손해보험, 정액보험 하면 헷갈릴 것 같고, 사람 알기 쉽게 그냥 이렇게 나누자. 계약보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보험 안에 뭐가 있다? 인보험 안에 생명보험하고 상해,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험법은 뭐냐면은 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요놈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보험은 맞지만은 이 상해나 건강은 사실 손해 형태로 줄 수도 있고 정액 형태로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손해보험도 아니고 생명보험도 아니고 제3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3보험이라고 할래. 그래서 보험업은 계약법하고 달리 분류를 해놓은 거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이해되죠? 예. 그래서 손해보험 형태가 쭉 있고 생명보험은 또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하는 거고 제3보험에는 뭐가 들어간다? 상해, 질병, 상해 건강이라 했다. 그래서 질병, 그죠? 상해, 질병, 그 다음에 간병. 예, 이런 게 들어가죠. 상해, 질병, 간병. 예.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생명보험업이라는 것은 생명보험 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뭐죠?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같은 말은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손해보험업은 손해보험 상품 지급과 관련하여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재산보험은 재산보험 상품을 지급과 관련하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보험 상품 지급이라 했는데 보험 상품이 뭐냐?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약간 상법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하고 약간 비슷하게 적혀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금전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보험 상품이라고 한다. 이 계약을 보험 상품이라고 한대. 그리고 생명보험 상품 보면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연결되면 되죠. 예, 다운표 부분을 그 말을 잡아 넣으면 돼. 그럼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산보험은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그에 대한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 이 말하고 아까 계약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생명, 신체에 발생하는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기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 말하고 이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거기는 불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우연한 사고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보험금 내고 받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업법이라는 것은 상품을 끼고 들어와가지고 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상품은 이런 식으로 계약의 형태로 전개가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보험 상품에서 제외하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 밑에 나열된 거 있죠. 이 나열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회보험이잖아. 이게 개인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원래 4대 사회보험이 있었죠. 4대 사회보험이 뭐다? 이게 나오는 게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그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거. 이 4개인데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게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노약자들, 나이 드신 분들 간병치료하는 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 산업재해보험은 국가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 상품의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제일 뒤에 있는 거 하나 있죠. 선불식 할부 계약이래. 선불식 할부 계약? 이 말이 뭡니까? 돈을 먼저 내네. 돈을 먼저 내네. 할부해가 계속 내네. 나중에 보험료 내는 거하고 똑같네. 근데 나중에 뭘 받아? 뭘 받을까? 매달 선불이니까 선불로 내. 매달 돈을 내. 매달 돈을 내요. 할부해가지고 계속 내. 근데 나중에 뭔가를 받아. 이 보험하고 비슷하네. 근데 선불식 할부 계약이라고 이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이건 보험 상품이 아니래. 그럼 선불식 할부 계약이 뭘까요? 내가 아까 힌트 줬는데? 아까 힌트 줬잖아요. 상조. 상조는 보험 계약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야. 이해되죠? 상조는 보험 계약이 아닙니다. 보험 상품은 아니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생명보험 해놓고 생명보험 크게 생명보험이라고 했지만 세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생명보험 자체는 2가지죠. 생명보험하고 뭐라고 되어 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 안에는 이 가로가 중요해. 퇴직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 보험 상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요 구분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허가를 받았고 사업을 할 때 내야 되는 자본금 금액이 다 달라져. 어떤 상품을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자본금 얼마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다 달라지거든.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상품 분류를. 자, 생명과 연금으로 나누는데 연금보험은 퇴직보험 포함한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인데 손해보험을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려요. 요거를 나중에 옛날에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뭐 신체 뭐 이렇게 돼 있죠. 재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아세요? 네. 1종이 뭐였죠? 1종이 화재, 그 다음에 책임. 뭐 이런 보험이었어. 그지? 화재하고 책임.
그 다음에 2종은 해상보험이죠. 자, 해상보험 이러면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상보험에는 항상 뭐가 포함된다? 항공하고 운송이 이렇게 포함되잖아. 3종은 자동차죠. 근데 4종은 뭐예요? 이제 인보험 부분인데 4종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 이야기 하느냐면은 자, 우리가 손해보험의 상품에는 화재, 책임, 해상, 자동차 요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하느냐 하면은 화재 책임을 가입할 때 뒤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요거 보시면 돼요.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자본 규모가 요 순서에 의해서 나열되어 있어. 화재보험 보험회사 화재보험을 하고 싶다. 자본금 얼마나 해야 된다? 100억 내야 돼. 책임보험 하고 싶다? 100억 내야 돼. 해상보험 하고 싶다? 얼마? 150억 내야 돼. 자동차 보험 하고 싶다? 200억.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앞에 나온 그 순서 말고 요 순서를 기억하는 게 오히려 앞뒤 전후 관계에서 좋다 이거예요. 그 외에 이제 보험 중에서 우리가 손해보험 상품 중에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이다. 자, 보증보험은 일반 보험회사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증보험회사는 전업사라고 한 종류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업상품. 지금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있죠. 하나밖에 없어. 다른 회사는 보증보험 취급 못해. 이 전업사, 보증보험. 그 다음에 재보험은. 재보험을 전업으로, 재보험은 보험회사들이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만약에 화재보험 하면 화재보험, 재보험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보험만 하는 회사는 또 전업사가 하나 따로 있어. 대한재보험. 임원급이 제일 많이 주는데. 국회 국정감사할 때 임원급이 많다고 맨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대한재보험.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하고 재보험 회사는 지금 현재 전업회사로 되어 있고, 이 회사들은 상당히 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이 계약자가 법률상 의무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좀 불안하다. 우리 계약부 듣고 이거 들으면 참 빠른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돼. 자꾸 세면 안 되는데.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전산실을 구비를 해.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니까 B라는 전산업체 불러가지고 우리 전산 시설을 좀 만들어줘. 세팅을 해줘. 그럼 시간이 얼마 걸리냐? 1년 작업해야 돼. 좋아. 돈 줄 테니까 해봐. 그런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맡겨놨는데 B가 전산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작업한다고 해놓고 안 해가지고 못 해버리면 A는 손해가 보겠죠. 자, 그래서 A는 B한테 전산 시스템을 맡기면서 뭘 요구하냐면 네가 1년 만에 꼭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와. 그럼 가입하면은 B가 가입하는 거예요. B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피보험자는 누구? A. 그 내용은 B가 A한테 전산 시스템을 제대로 못 만들어주면은 그 피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줘. 이게 이행보증인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 자기가 해야 될 걸 못했을 때 그 부분을 담보하는 거. 또는 법률상 해줘야 되는 걸 제대로 안 했을 때 그걸 담보하는 거. 그래서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상 정해진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는 것을 보증보험이라 한다. 채무불이행, 법률상 의무불이행 이 말은 좀 기억해놔요. 이 시행령이 그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증보험, 재보험은 뭡니까?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 받아놓고 다시 가입하는 거죠. 어떤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가 현대해상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 칩시다. 현대해상이 우리나라 인공위성 하나 쌓았어. 인공위성 파괴될까봐 거기에 대해서 담보를 받은 거야. 보험을 받았어. 인공위성 파괴되면 얼마 물어줄게. 근데 인공위성이 파괴되면 이게 금액이 너무 크잖아. 현대해상 입장에서 겁이 나잖아. 그래서 미넨리라는 재보험회사에 자기 보험 받은 걸 일부를 떼가지고 일부는 네가 물어줘. 이렇게 가입하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재보험이라고 그런다. 송사이론에 재보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보증보험, 재보험, 이런 거는 얼마짜리? 이런 거 하려면 얼마 가입해야 된다? 300억이죠. 예, 300억.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뭐 짠짠한 스케다시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있다? 기술보험. 기술보험은 뭐다? 기계, 장치, 설비, 이런 거 가입하는 거. 기술보험, 그 다음에 권리보험. 권리보험은 뭐냐면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 매매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샀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 돈도 줬어. 그런데 저 부동산 판 사람이
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동산 판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살해를 해가지고 상속을 받은 거야. 그게 나중에 경찰에서 뽀롱이 난 거야. 그럼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되죠. 그럼 이 무효 행위에서 내가 부동산 받았으면 이 부동산 내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 이게 부동산 받은 거 상속 자체가 무효니까 그 매매한 나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피해를 보잖아. 요거를 처리해 주는 게 권리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이해되죠? 예, 권한보험. 그 다음에 도난보험. 도난보험 도둑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 훔쳐가면, 우리 자동차는 종합보험이니까 도난도 보상해 주잖아. 그래서 내 차 잊어버렸다, 이러면 도난보험. 또, 뭐, 유리보험. 유리 부서지면 하는 거. 동물보험. 요새 동물보험 요새 막 떠요. 송부사에서 펫보험 막 만들어. 이게, 나는 푸들 키우는데 푸들이 보험료가 한 달에 46,000원이더라고. 펫보험이. 예, 펫보험 요새 많이 만들어요. 예. 도유동. 그 다음에 이거는 원자력 배상 책임에 의해가지고 원자력이 뭔가 사고 생겼을 때 그 인근 주민들 피해를 보잖아. 요거 물어주는 거. 그 다음에 비용보험. 이것도 재밌는데, 어떤 비용을 물어주는데, 이 비용보험 중에 재밌는 게 뭡니까? 홀인원 보험. 행사를 했는데 홀인을 해서, 골프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툭 쳤는데 그냥 한꺼번에 딱 들어간 거야. 그러면 홀인원 하면은 상품을 주잖아요. 주최 측에서 상품을 주잖아. 상품을 주는데 좋은 거 줘야 되잖아. 상품을 주면 지는 손해잖아. 주최 측에서. 이 상품 비용, 이것도 비용이니까 이걸 보험회사에 물어주는 거야. 그래서 홀인원 보험을 그대로 두어야 되냐, 이게 보험이냐, 이게 피해본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다툼이 있어요. 실제 이거 지가 준다고 약속해가지고 그걸 비용으로 해가지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다툼이 있어. 이 홀인원 보험이 이게 뭐를 해줬다 아니냐, 뭐 이런 다툼이 있는데, 그거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변호사 비용, 법률 비용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하거나 살다 보면 옆집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뭐 소송을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소송 가면 그 소송 비용을 물어주는 게 있어요. 법률 비용이 유명한 데가 이제 독일의 다스라는 회사가 국내에 몇 년 전에 진출했다가 재미 못 보고 포기하고 손 들고 타이다가 돌아갔어. 다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법률 비용만 전문을 하는 회사야. 그런 비용.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날씨보험. 이거는 주로 농작물하고 연동되어 있지. 농작물로 이렇게 날씨에 태풍이나 홍수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보상해 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뭐 스키다시 이런 것들은 뭐다? 얼마짜리? 요거는 각각 50만 원인가요? 요거 하려면 50만 원만 내면 해라, 그냥. 짠짠한 이런 거는 그냥 해라. 그래서 손해보험이 종류가 쭉 있지만 그냥 요 순서로 기억하는 게 이게 자본과는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좋겠다.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생명보험은 얼마 돼 있어요? 생명은 200, 그죠? 그 다음에 생명 말고 연금보험은 200. 퇴직보험, 연금보험하고 퇴직보험 한다. 얼마? 합쳤어. 이건 합친 거니까 200만 내면 된다. 그 다음에 간병, 질병, 상해, 질병, 간병은 얼마? 각각 100이다. 자, 재산보험은 그렇게 돼 있다.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이게 자본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요 순서로 기억하면 좋겠다. 보험 감독의 필요성. 요거는 그냥 봐도 될 거예요. 그냥 보험을 왜 감독하느냐. 이게 보험을 왜 감독하느냐. 그래도 이야기는 하고 가자. 첫 번째. 보험업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은 공공성이에요. 왜 공공성이냐? 우리나라의 가계의 보험 가입률은 98%야. 집안에 보험 가입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가입했어.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이 잘못되면 국민 대다수한테 피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급여는 사후에 사후급여서야.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준다고 했는데 이게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진짜 줘야지. 보험회사는 준다고 하는데 이게 주는지 안 주는지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나서 간섭을 해야 되잖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자, 보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험의 특징이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책하고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동일해요. 자, 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고 보험료 내면 보험금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다. 사후에 급여 준다고 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보험을 쭉 보니까 보험 상품을 보니까 되게 어렵더라요. 어렵더라. 뭐가 어렵냐? 수리적으로 복잡하더라. 이 숫자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해약한금 얼마 준다는데 왜 이렇게 계산됐는지 모르겠다. 그죠? 국민들 보험 가입하고 제일 섭섭해하는 게 그거잖아. 보험 해약하면 해약금이 얼마 안 되잖아. 왜 이 금액이 나왔지 보면 설계사도 설명 못해. 보험회사에 물어봐도 설명 못해. 정산으로 한참 돌리고 막 따지면 이제 전산하고 계리하는 애들 나와가지고 막 한참 저렇게 논쟁해야 대충 이해가 되는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수리주로 힘들어. 근데 수리만 힘드냐? 약간 봐요. 약간 보면 이해됩니까? 이만한 약간 깨알처럼 막 적혀 있는데 약간 법률적으로도 어렵다. 이게 복잡하고 어렵더라.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리사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로 손해사정사 이쪽으로 하는 거고 계리사가 주로 이쪽으로 하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일반인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간섭 안 하면 보험에서 지 마음대로 한다, 이거. 이 이야기 하는 건, 이 보험은 굉장히 철저하게 감독 안 하면은 계약자, 대부분의 국민이 힘들어진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요거하고 약간 뉘앙스는 달라요. 보험이라는 건 보험료 내고 난 다음에 보험금이라는 걸 받는데, 요거는 사후에 급여하는 거하고, 요거는 뭐가 있냐면은, 사후 이익 배분이라는 게 있어. 일반적인, 최근에는 거의 무배당 상품을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배당 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보험이라는 건 위험단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료 내고. 근데 단체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예정연금보다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적게 났어. 그럼 보험회사에서 인재가 남죠. 그럼 위험단체가 사고가 적게 났으니까 그만큼 돌려주는 거 형태로 만든 상품이 무슨 상품이다? 배당 상품인 거야. 이 위험단체에서 이익이 나면 그만큼을 따져가지고 계약자한테 주겠습니다라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게 배당 상품이에요. 우리나라 과거에 90년대 이전에 배당 상품 꽤 많이 팔았어. 많이 팔았는데 보험회사가 배당해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거의 무배당으로 지금 현재 팔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가입한 게 아직 배당 가입한 사람은 배당 아직도 받고 있죠. 보험회사 이익 나면 그냥 계속 또 매년 들어오는 거야. 이거 나중에 계산편에서 굉장히 배당 상품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요. 중요하게 다루고.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다른 데는 없는 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게 위험단체고 같이 먹고 살자는 거잖아. 보험의 모토는 1인이 만인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만인들을 모여놓은 이 공동단체는 한 사람 사고 난 사람 1인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의 모토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근데 요 말이 좀 멋있게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 1890년대 그거 만들 때 그대로 차용하잖아. 사회주의를 만들려면 공산주의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보험에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공산당선언에 발표를 해요. 그게 똑같은 논리야. 이게 보험하는 사람은 공산당하고 전혀 달라요. 다른데 용어는 같은 걸 쓴다 이거지. 1인을 만인. 근데 만인이 모였는데 죽고 나서 남는 게 있다. 이게 돌려준다. 이게 다른 데는 없어요. 보험에만 있는 논리고 또 요런 이 공동의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요런 상품이 있는 거고 회사 형태도 조금 있으면 상호회사라는 거 아주 특이한 회사가 있어.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요.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상품 특성 한번 봅시다. 보험이 다루고 있는 이 상품이라는 게, 자, 여기서 나온 거는 우리가 손해사정 시험에도 자주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일반 이야기니까. 이 보험은 뭐다? 상품은 요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보험은 뭐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형성이다. 두 번째, 무형이에요. 그리고 특히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엄청 길어.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한번 가입하면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내는 거잖아요. 종신보험 죽을 때까지 내는 거잖아. 종신납 이렇게 하면. 종신 적는 게 아니고, 장기. 상당히 긴 기간. 그래서 요 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넣는데 보험회사가 진짜 그 약속 지킬 거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팔면서 종이 쪽지에다가 숫자하고 법률 요금 몇 개 적어놓고 요거 가입해라 돈 얼마 내라 돈을 꼬박꼬박 챙기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를 혜택을 줄 거냐 반대급을 줄 거냐
이런 상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또 골 때리는 건데 보험만 만들어 놓으면은 지가 와서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가 보험 먼저 와가지고 가입하겠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아니야. 그 분명히 사고 칠 사람이야. 그죠? 예. 그래서 보험에서 언더라이팅 할 때 먼저 와서 찾아와서 가입하겠다 이러면은 좀 수상하다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새는 이제 사이버로 가입하는 거, 그거는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업사가 없는데 가가지고 설득하는 거죠. 당신이 죽으면 너 처자식 어떻게 먹고 사냐. 처자식을 위해서 가족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로 실천해야 된다? 보험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따고 소리 하면서 가입시키는 거잖아. 그죠? 예. 그게 비자금적 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입할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할 의도가 없는데 가가지고 꼬시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꼬시가 가입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푸시형 영업이야.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푸시형 영업이라는 것은 판매 조직이 불안전 판매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막 꼬시려고 없는 소리,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험회사에 약간에도 없는데 판매 조직이 엉터리로 상품을 설명해가지고 가짜로 쏘여가지고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특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문제점이잖아요. 문제점과 특성, 요것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보험은 뭘 해야 된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 감독기관이 내가 왜 너희들 검사하고 혼내는지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래서 우리가 너가 괴롭히는 거야 라는 논리를 만든 게 이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보험은 옛날부터 보험은 두려니 괜히 뭐 우리도 있었지만 뭐 옛날에 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비슷한 게 있었고 그 근세에 런던에서 대화재 1700년대에 일어나면서 이제 근대 보험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1700년대, 1800년대 이러면은 봉건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깨지면서 시민의 의사가 막 컸잖아요. 그죠? 봉건 영주들 물러가고, 그 다음에, 봉건 시대는 또 교단이 좀 셌잖아요. 교단과 영주들이 셌는데 그것들을 시민들이 깨면서 시민 혁명이 막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 시점하고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그 다음에 보험이 개발되고 확장되는 시점이 비슷해요. 그래서 보험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자, 보험이라는 걸 어떻게 규제하느냐. 보험이라는 게 이제 약속을 잘 지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규제를 안 한다. 보험회사 너가 장사를 이렇게 했다. 이걸 일반인한테 잘 알려주라. 잘 공시만 하면은, 이게 가입하는 시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고 안 좋은 회사 가입 안 할 거고 좋은 회사 가입할 거니까 안 좋은 회사 시장에 자연 도태될 거다. 그래서 공시주의라는 것은 보험 감독하는 방안 중에서 제일 나이브한 거야. 보험에서 알아서 공시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되고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거지. 일반인이 알아서 해. 그럼 공시주의는 굉장히 느슨한 거죠. 느슨한 거고 일반인이 좀 똑똑해야지 돼. 근데 실제 시민사회가 갔다고 해가 시민들이 그리 똑똑하냐? 옛날에 노예로 살던 사람이 시민이 됐다고 똑똑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농노로 살던 사람이 시민이 됐다 똑똑하냐? 아니야. 이게 일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준칙주의라고. 준칙주의라는 게 뭡니까? 규칙을 딱 만들어 놓아요. 규칙을 쫙 만들어 놔. 보험회사가 지켜야 될 규칙은 요겁니다. 쫙 만들어 놓고, 요대로만 하면 시비 안 걸어. 요대로만 지켜. 이게 준칙주의야. 근데 이 준칙주의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은 이 행정기관이 굉장히 똑똑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똑똑해야 돼. 이 보험회사 하는 모든 걸 규정으로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해야 돼. 근데 실제 그러냐? 안 돼. 보험의 이런 특성을 방어를 못 해요. 방어를 못 한다고. 이것도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자, 공시도 하고 규정도 만들지만 여차하면 법에 규정이 없어도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혼내고 너 야단치고 제재할 거야. 규정 없어도 갈 거야. 그게 뭐다? 이게 실질적 감독주의. 말은 좀 실질적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감독기관의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그게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뒤에 보면은 금융인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 요러요러가 할 수 있다를 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 명령권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명령권 조건 제한 없어. 업무하고 재산에서 필요하면 아무거나 명령하는 거야. 보험회사에 업무하고 재산 빼면 뭐 없잖아요. 돈하고 일을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 업무하고 재산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치할 수 있다.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보험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규정을 정해놔도 거기 빈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해놓고 요거에 이제 전제는 뭐냐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엄격한 방식이다. 시대적으로 시민사회 이후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다. 현재 모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는 실질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옛날에 주로 영국이 이랬고요. 미국이 이랬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험법에 특징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보험업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다. 공법은 뭐다? 공법은 국가하고 개인하고 관계죠. 자, 도둑질을 하면은 몇 년 이상 뭐 징역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법에. 이거는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공법이죠. 왜? 국가가 개인을 규제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잖아. 그게 공법이야. 근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예요. 내가 저 사람의 볼펜을 부러뜨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둘 간의 문제잖아요. 이게 사법이야. 사법은 저간에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손해배상 책임도 돈을 주면 되지. 근데 이게 저끼리 해결을 못했을 때 법원 가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지.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강제력을 빌리는 거잖아. 그래서 사법의 경우에는 이제 민사로 가는 거고, 공법이 가는 주로 형사나 행정, 그 다음에 헌법 뭐 이런 쪽이 가는 거고. 근데 보험업법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공법적 요소가 많다. 왜? 정부를 대신한 그 금융위가 이런 게 할 수 있고,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인가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등등. 인가, 허가, 등록, 승인. 이런 건 전부 다 공법적 요소죠. 예, 공법이다. 그런데 이 안에도 사법적인 게 있더라. 이게 뭐냐. 자, 보험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 밑에 설계사가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보험 모집하는 사람이죠. 설계사가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 계약을 유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야. 허위로 잘못 설명한 거야. 그래서 계약자가 받아야 될 보험금을 못 받았어. 받을 줄 알았는데, 얘가 받는다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못 받았어. 손해를 입었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근데 설계사가 내가 돈이 없대. 아, 니 때문에 내 손해봤으니까 설계사 네가 갚아. 설계사 돈이 없어. 그러면은 계약자는 보험회사 상대로 돈을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민법 756조는 사용인 배상 책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고 어떤 직원이 있어. 임직원이 있는데, 임직원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잘못했어. 제3자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임직원한테 갚아라 이러는데 이 사람 돈이 없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 상대로 해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돈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사용인 배상 책임이야. 회사는 사용인이잖아. 이 밑에 고용자가 잘못했어. 잘못한 게 회사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 못하는 한 책임져야 돼. 이게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얘네들 관계는 뭐다? 사용인 관계잖아. 고용 관계잖아. 근데 보험회사하고 설계사는 고용이 아니에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냥 위탁을 해. 위임한 관계야. 이게 약간 달라. 이건 사용인 관계고 요거는 위탁 관계야. 그래서 보험회사에 대해서 설계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민법 756조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다툼이 막 있는 거야.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다툼이 있다 보니까 보험법에 뭐라고 했냐면은 요하고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설계사는 무조건 보험회사 책임지라 이래 돼. 이건 760 따질 필요 없이 보험업법에서 책임지라, 배상 책임지라 이래 돼 있어. 그러면 민법 756조에 대한 이거는 특칙이죠. 민법은 뭐다? 사법. 사법에 대한 특칙. 요거는 그래서 사법 규정이다. 보험회사와 제3자 개인 간의, 보험회사도 개인이잖아요. 사인이잖아, 사인 간의 거래를 규제한 법이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공법과 사법 규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사법 규정의 대표적인 거는 요거로 예시를 들은 거예요. 예.
그러면은 보험업법에 있는 어떤 사법 규정이 요거 말고도 군데군데 조금 있는데 보험업법하고 계약법하고 충돌이 생겼어. 그럼 뭘 적용한다? 보험업법하고 업법하고 상법, 즉 보험계약법이죠. 충돌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그런 경우가 뒤에 나오는 데 있어요. 만약에 업법하고 상법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어느 걸 적용해야 된다? 어? 자, 우리가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죠. 사람 사이의 거래는 민법에서 규제되지만 회사가 하나 끼이면은 상법에서 규제되잖아. 상법은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이다. 맞죠? 상법에 대해 민법은 일반법이다. 그럼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으면 어느 걸 적용한다? 특별법 우선이다. 그죠? 특별한 거 우선 적용한다. 그러면 보험업법하고 상법에 대해서 뭔가 내용이 달라. 그러면 어느 걸 적용해야 돼? 어느 게 특별법일까요? 상법? 아닙니다. 업법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업법은 특징이,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상사특별법이에요. 상법하고 업법하고 부닥쳤을 때 업법을 적용해야 돼. 요거 조심해야 된다. 상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다. 그 다음에 행정적 감독 규제다. 그래서 공제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자동차 보험 민영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지만은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체 공제조합이 있잖아. 공제에 가입되어 있잖아. 얘네들은 다른 법에 의해서 감독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 소관 사항이 아니야. 그거는 감독원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거고요. 보험법 부속 법령과 연역 이야기 했는데 요거 아까 이야기 쭉 했죠. 보험법 부속 법령 연한 게 있고 규정 연한 게 있고 업법의 연역은 1962년에 보험법, 보험모집 단속법, 외국 보험회사에 관한 이게 외국 보험회사가 아니고 외국 보험 사업자로 회사를 사업자로 좀 고쳐줄래요? 옛날에 법이 보험회사를 보험 사업자로 표시했거든. 표시했는데 내가 책을 만들면서 이 보험업법이 보험 사업자를 보험회사로 바꾸면서 전부 다 소트해가지고 한꺼번에 바꾸기로 사업자를 회사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네, 보험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보험업법하고 모집 단속법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의 영업 부분이 있죠. 영업 부분만 별도의 법을 만든 거야. 예.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법을 세 개를 만들었다가 이게 1977년에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하나로 합쳐졌고, 2003년에는 왜 또 전면 개정을 했냐면은 우리가 90년대, 우리나라가 이 OECD 가입한 게 이게 참 문제가 우리가 IMF 맞기 1, 2년 전에 OECD를 가입했어요. 그리고 90년도 초창기부터 외국 시장이 거대 국가들이 큰 국가죠. 거대 국가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노리고 시장을 개방해라고 막 했는데 끝까지 개방 안 하고 이 뒤로 뺐던 게 뭐냐면은 금융시장인 거야. 금융시장은 금융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금융시장을 개방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외국의 압력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90년 중반에 우리가 이 통상 압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뭐 관세도 물리고 우리나라 상품이 해석 거 아니에요. 수출을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장을 개방을 해. 금융시장을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도 가입하고 OECD에 가입도 해요. 그러면서 시장을 개방을 해. 그게 95년, 96년 개방했는데 그때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막 국내에 들어왔죠.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IMF 맞은 건 재벌들이 장난친 것도 있지만 외국 금융기관에 들어가지고 국내에서 장난친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몰라. 특히 파생금융을 하나도 몰라. 그때 선물이나 옵션이 해본 적이 없어. 96년에 우리나라 시장에 선물 옵션이 주가지수 선물 옵션이 그때도 96년에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금융기관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에 대응해야 되겠다고 그때서 부랴부랴 만든 게 금융시장, 선물 옵션 시장을 국내에서 주식시장에서 만든 거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선물이 옵션이 뭔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보기 시작할 때 외국 기관은 대량으로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에다 장난을 치는 거죠. 태국 바트와 40몇 년 동안 1달러당 25바트로 유지하고 있다. 얼마나 안정적이냐.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일 거야. 이 안에서, 범위 안에서 놀 거야. 이 안에 범위 안에 놀면은 너는 몇백억을 벌 수 있어. 대신에 요걸 벗어나면 너는 손해를 좀 봐. 금융기관은 전부 다 거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JP모건이 주도했고, 이거는 나가면 안 돼. JP모건이 주도했고, 외환은행이 중간에 경항꾼 역할을 했어. 우리나라 은행들, 보험회사 다 투자를 해본 거야. 그런데 40몇 년 동안 안 움직인 바트가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리 갚았네. 1달러당 25바트가 1달러당 50바트, 60바트 갚은 거야. 태국 바트가. 그래서 다 박살이 나게 몇천억씩 다 날려먹은 거야. 그게 우리나라, 물론 국가부도, 난 영화는 안 봤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현장에서 그걸 봤거든. 그렇게 장난치다가 된통 당한 걸 내가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뭘 하다 그랬지? 우리가 금융시장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황에서 외국에서 통상 압력이 들어왔고, 그걸 그대로 맞춰주다 보니까 그대로 얻어맞은 거예요. 내부적인 체력도 안 된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고 2003년에 감독은 통합되고 난 다음에 그걸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다시 한번 정비한 게 2003년 보험법 개정이었어요. 그 이야기 너무 넘어갑시다. 좋은 이야기 아닌데. 자, 이제 총칙으로 갈게요. 이제 10페이지. 총칙은 보험법 1조에 1조는 항상 목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보험법의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보험계약자 보호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서두로 안 끄고, 그건 2번으로 끌고 뭐라고 했냐?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대요. 두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에 이익관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좋은 말 다 했죠.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 옛날에 뭐냐면, 보험사업자를, 옛날에 보험회사를 보험사업자로 표시를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험사업자를 전부 다 보험회사로 바뀔 때 전부 바꾸기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자인데 회사로 바뀐 거예요. 아까 그 3대 법령 안에 회사가 아니고 사업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옛날에 보험사업자의 효율적 지도 감독, 이게 보험법의 목적이 있었는 거야. 보험법을 만든 목적에 가게는 보험사업자를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한다. 이게 굉장히 관치적인 냄새가 많이 나죠. 관이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보험회사를 그냥 관리하겠다는 거잖아. 이 말이 너무 관치의 냄새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2003년에 이 말이 빠지고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이라는 말로 바뀐 거예요. 순화돼가지고. 그런 게 있다. 자, 두 번째, 요 파트와 관련해가 용어 정의가 좀 있는데, 용어 정의가 좀 중요해요. 이 용어 정의는. 그래서 내가 중요라고 표시를 했는데, 자,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뭐냐? 보험회사 용어 정의 뭐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규정에 의해서, 보험업법 규정에 의해서, 업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자, 이 이야기는 허가를 안 받으면 보험회사다 아니다? 네, 아니다. 예.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는 우리가 보험업에서 보는 보험회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미국에 ABC라는 보험회사가 있다라고 할 때 ABC는 우리 보험업법의 보험회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ABC라는 회사가 국내에 와가지고 국내에서 금융감독 규정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금융위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회사를 하나 또 만들어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자회사는 보험회사이다 아니다? 맞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국내사냐 외국사냐 이걸 따지는 기준은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냐 외국에 있냐라고 따지는 거는 주소지설이거든요. 주소를 기준으로 보는 건데 우리 보험법은 주소지설이 아니라 설립준거법설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법에 의해서 설립됐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호회사, 이 상호회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뮤추얼 컴퍼니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 법에도 없는 회사야. 유일하게 보험법에만 있는 회사야. 보험이랑 가지고 있는 특징, 위험단체라는 특징을 그대로 표현한 회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꾸 그 공산주의 생각나네. 마르크스의 노동자가 주인인 나라가 공산주의잖아요. 계약자가 주인인 회사가 상호회사인 거야. 보통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야. 주식회사는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계약자는 상대방이야. 그래 대상이야, 그냥. 그런데 상호회사는 뭐냐면 계약자들이 주인이에요. 계약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야. 그래서 계약자가 자기가 계약자에 비해서 그 회사에 이익 나더라도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험은 우리 옛날에 개 두레가 발전한 게 보험회사잖아요. 그 개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상호회사의 개념을 가장 많이 닮아간 게 배당상품인 거야. 상호회사는 기본적으로 배당상품의 형태로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호회사가 없어. 법원이 있는데 없어.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주식회사, 배당상품을 주식에도 팔 수는 있지만 잘 안 팔아. 배당해주기 싫으니까 안 해. 상호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누가 주인이다? 계약자가 주인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사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원은 회사의 구성원이다. 우리 아까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할 때 그 사원 아니에요. 그 사원 아니고 이 사원은 회사의 구성원,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주, 주인. 즉 주식회사의 사원은 누구예요? 주주예요. 상호회사의 사원은 계약자예요. 이게 유일하게 보험업법에만 존재하는 회사의 형태다. 예, 이런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굉장히 자세히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외국 보험회사 되어 있죠. 자, 외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 이외 국가 법령에 따라 설립돼야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자, 밑에 뭐 그리 되어 있죠. 보험법에 의해 허가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외국 보험회사가 외국 자본일을 하더라도 국내에 허가받으면 보험회사 맞다. 말장난 같지만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회사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요게 나중에 허가 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 3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험계약의 체결 원칙, 체결 금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원칙은 누구든지 보험회사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대리를 못한다. 자, 누구든지. 보험회사 아닌 자. 보험회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체결, 중개, 대리 안 된다. 보험회사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되고 중개해서도 안 되고 대리해서도 안 된다. 자,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들, 외국인 포함 다 거주자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회사 아닌 자하고, 보험회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외국 보험회사예요. 자, 여러분들 외국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 체결하면 안 돼. 보험법 위반이야,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꼭 보험회사, 우리나라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 우리나라 보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각 나라가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보험회사에 그래 하면 안 돼. 체결하는 것도 안 되고, 외국 보험회사를 위해서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뭔가 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를 해서도 안 돼. 중개라는 것은 사실상 두 사람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걸 중개라고 그러고, 대리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본인이 되고 자기가 대리인으로서 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 끌어와 주는 걸 대리라고 그러는데, 이 중개든 대리든 이거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야, 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험회사 아닌 자 외국 보험회사를 위해서 체결하거나 보험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놓고 이게 대원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 몇 가지 허용을 해준 거야. 근데 허용을 했는데 제가 미안한데 예외에서 외국 보험회사와 다음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 대리는 좀 집어주세요. 체결만 허용한 거야. 중개 대리는 아직도 안 돼 있어. 금지돼 있어. 체결이 허용된 경우 5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외로. 그거는 허용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허용하는 거를 국경 간 거래라고 해가지고 크로스 보더라고 그런단 말이죠. 크로스, 지나간다, 보더, BOR, DOR, 국경을 지나가서 거래하는, 국경 간 거래라고 하는데, 이 국경 간 거래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외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본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죠? 예? 네. 선박. 그렇죠. 선박, 항공. 그 다음에 선박만 가나? 짐 싣고도 가지. 이게 적하인데 수출 적하, 수입 적하 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또 재보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재보험사가 코리안 리가 있지만 거기서 다 받기 힘들 수도 있어. 워낙 크니까. 그래서 해외 민엔이나 이런 데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리나 재보험도 해외에 가입할 수 있어. 이게 일반적으로 크로스보드로 인정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할 때 외국들이 시장 개방해라고 막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외 왔다 갔다도 아닌데도 개방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뭐다? 생명보험. 생명보험 개방해줄게. 그 다음에 뭐? 장기 상해? 장기 상해인가요? 예, 장기 상해. 여행. 여행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개방을 해버린 거예요. 대충 됐죠? 예, 이런 상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회사에 바로 가입할 수가 있다. 근데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체결이 허용된 거지 중개 대리는 허용이 안 됐어요. 요건 막혀 있어. 체결만 허용해 놨잖아. 그러면은 재밌는 게 우리나라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이 계약을 유치를 안 해줘. 못 한단 말이죠. 모집을 못 해. 그럼 외국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보험업법에 요거 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 ABC라는 보험회사가 한국 사람 상대로 생명보험 팔고 싶어. 근데 생명보험 팔아야 되는데 설계사나 대리점을 동원을 못 해. 근데 팔긴 팔아야 돼. 어떻게 팔아야 되죠? 팔 사람을 동원을 못 해. 외국에서는 팔 수 있도록 돼 있어. 어떻게 팔아라? 예? 몰래? 몰래는 없고, 몰래는 없고, 인터넷, 전화, 모바일. 이게 사실상 팔기 힘들어. 요걸 막아놨어요. 예. 예. 하여튼, 할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몰래 하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몰래 해. 내도 대리점 쪽에 아는 사람 많은데, 실제 이 사람들이 이걸 대리하면 안 되잖아요. 국내에 했다가 보험법 위반으로 대리점 자격 박탈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고객을 모시고 홍콩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요. 경우에 따라 하와이 가기도 하고, 거기서 외국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3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와. 골 때리더라고. 갈 때 한 사람 들어가냐. 이왕이 모아가지고 한 서너 명 가가지고, 홍콩 가가지고 좀 같이 놀고, 보험도 큰 거 가입하고, 그래 돌아가면 돼. 한번 갔다 오면 뭐 수당 많이 떨어진다고. 하여튼, 요리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세 개가 먼저 나오네? 3개 이상 가입이 거절됐어. 우리나라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이 위험 높다고. 너는 위험 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 3개 보험회사를 돌아다녔는데 가입을 거절해. 이때는 할 수 없이 외국 보험회사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5개 보험회사가 거절했다. 여기서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사람들이 3개라고 하니까 그냥 3개만 집중하는데 3개 이상이에요. 가끔 틀려. 5개 회사에 거절됐다. 가입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면은 3개 3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뭐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보호법은 깊이가 없죠. 그런 장난이 들어가. 3을 갖다 4로 고쳐놓고 5로 고쳐놓고 막 그런 장난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죠? 취급 안 하는 거. 한국에서 취급 안 해. 한국에서 취급 안 하는 거 할 수 없이 외국에 가입해야 되고요. 네 번째가 좀 재밌어. 해외에서 가입했는데, 해외에 갔으니까 가입했겠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보험기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돌아온 거야. 그럼 그 기간 유지하는 거는 뭐라 할 수가 없잖아. 여기 유학을 가면은, 외국에는 우리처럼 국민건강보험이 발달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유학 간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잖아, 보험을. 따로. 건강보험 가입해야 되죠. 가입해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학위를 포기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그 기간 남아있어. 그럼 그거는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외국 회사하고 가능한 경우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계약을 중간에 3년짜리 3년 지났고 새로 갱신하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갱신하는 건 신계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갱신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있죠. 기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이 곤란하여 금융위 성인이라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금융위 성인 받아야 되는 경우. 성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 경우가 아닌데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담보가 너무 작은 거야. 마음에 안 들어.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때는 금융위 가갖고 하소연해가지고 승인 받고 외국에 가입해라. 예외로 그냥 해준다.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허가. 허가 들어가지. 또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